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안동 어느 마을 장터를 거닐고 있는 김시성의 도령이 있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어머니 생신 선물에 쓸만한 놀이개를 찾는 중이었다. 저만치 폐물전에서 쓰개치마를 쓴 낭자가 하녀를 대동하고 가락지를 고르는 모습이 김도령의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손을 펼쳐 보이느라 쓰개치마가 살짝 뒤로 넘어갔다. 순간 길게 따은 칠흑 같은 머리에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천상의 여인을 보는 듯했다. 김도령은 서둘러 낭자 옆에 서서 태연하게 가락지와 놀이개를 살펴본다. 모르는 도령이 옆에 서자 놀란 여인은 가락지를 빼서 내려놓고 서둘러 하녀와 함께 자리를 떴다. 김도령은 놀이개 하나와 여인이 내려놓은 가락지 값을 치르며 주인에게 말한다. 혹 방금 자리를 뜬 여인이 니댁 여식인지 아시오? 아, 건 선비님 댁에 무남동 야기시 말씀하시는 겐가요? 재색을 겸비한 1등 신부감으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그날 저녁 사랑방으로 김도령을 부른 아버지가 기녀한 말을 꺼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큰 당숙 내에 후손이 없지 않느냐. 당숙께서 너를 양자로 맞이하고 싶다는구나. 아버지, 소자는... 허허, 어찌하겠느냐. 당숙을 친부모라 여기고 잘 섬기거라. 동이 트면 짐을 챙겨 출발하거라. 다음 날 김도령은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다. 당시에는 후손을 보아 사대부가의 명맥을 잇는 것을 중요시하던 터였다. 불행히도 큰 당숙댁에는 가장이 환갑이 훌쩍 넘어 손이 이어지지 않게 되자 김도령을 양자로 맞아들이기를 청했다. 김도령이 당숙집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로 양부모님이 손을 잡으며 반긴다. 아유, 어찌 이리 늠름하게 컸누? 내 너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 하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친부모로 생각하고 편히 지내거라. 김도령은 처음은 조금 어색하고 친부모님 생각도 나서 울적한 마음이었지만 양부모님의 살갑고 따뜻한 헌대에 서서히 김도령은 활기찬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양부모의 슬하로 들어온 지 두세 달이 흘렀다. 양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에도 익숙해질 무렵 양부는 양자로 맞은 당질의 홍사를 서둘렀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고 보니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불안감에 손주를 하루빨리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김도령을 양자로 들이기로 약조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근동에서 양가 측 교수들을 상대로 신부감을 찾았으며 관씨 가문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재색을 겸비한 남다른 신부감을 이미 낙점해 놓았다. 양부는 양자의 혼사에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며 혼사 당일에 이르러서는 직접 후행을 자청했다. 신랑을 앞세우고 후행으로 가는 중에 양부는 점차 기력이 쇠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신을 하여 새사돈 댁에 도착해서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게 되었다. 양부는 양자의 혼사가 멈추지 않도록 이른 후 초례가 치러진 직후 조용히 사랑채에서 운명하였다. 아들의 혼산날을 정한 이후로 며느리와 장차 태어날 손주도 볼 수 있다는 부푼 꿈을 품었으나 며느리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니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신랑 신부와 새 사돈댁은 황망하였다. 초대를 마쳐 부부가 되었다 하나 합방내를 올리지는 못하고 그 길로 발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본가로 돌아온 신랑과 신부는 각 방에 기거하며 상례대로 3년상에 들어갔다. 신랑은 사대부가의 자손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신 양부에 대하여 깍듯한 이해를 다했다. 젊은 신혼의 부부였으나 신랑은 고운 모습의 신부를 가끔 스치듯이 바라보기만 할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미 혼례를 마친 엄연한 부부였기에 가까이 하는 것이 흉한 모습은 아니었으나 당시 사대부가의 예법이 지엄한지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신랑이 예법을 지나치리만큼 존중하는 연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두건동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부가 당신의 아버지 상중에 자기를 잉태하여 낳은 까닭으로 생부는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바깥 출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자신 또한 어릴 적부터 두건동이라 불리워졌고 많은 놀림 속에서 생부를 무던히 원망하여 왔던 터였다. 신랑은 자기 대해서는 만일 부모상을 당한다면 3년 동안은 아내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노라고 늘 맹세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굳은 결심으로 양부의 3년상을 다 치르게 되자 홀가분함도 잠시 그 양모마저 세상을 등져 다시 3년상을 치러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당시 예법에 따라 다시 3년을 꼬박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연이어 상을 당한 신랑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난 3년도 근신하며 잘 지내왔는데 어찌 이 결심을 무너뜨리겠는가. 더욱 근신하여 예를 다할 것이다. 한편 신부는 그간 신랑과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던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난감하였다. 명색이 부부이지만 아직 합례도 하지 못한 처지인지라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아 시어머니 생전에는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나마 시어머니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지내왔던 것이다. 이제는 남편에게 말을 전해줄 시어머니마저 안 계시니 앞으로 남편에게 말을 전할 일이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신부는 한편으로는 남편과의 사이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겨났다. 살림살이에 의논거리가 생기자 계집종을 시켜 남편에게 잠시 들어오도록 청했다. 하지만 상제인 신랑은 계집종을 다시 보내어 전할 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예전에는 추석으로 함께 시어머니에게 문안을 여쭈느라 하루에 2번 얼굴이라도 보았으나 이제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으니 신랑의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워져 괴로움이 더해갔다. 신랑 또한 고운 신부를 지척에 두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핑계마저 사라졌으니 괴로운 마음을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어머님이 계시니 신부를 향한 마음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머님마저 안 계시니 아내가 찾는다고 안방에 들었다가는 혹여 실수로 두건동이가 또 두건동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신랑은 마음을 더 무질게 먹고 두건동이라는 호칭을 또다시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예를 다하며 지냈다. 허나 운명의 실타래는 두건동이 신랑에게는 꼬이기만 하는 건지. 양모상의 상복을 받자마자 생부상의 두건을 쓰게 되고 이 두건을 벗게 되죠. 또 양저부상의 두건을 쓰게 되고 두건을 다시 벗게 되자
양조무상의 두 권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상을 치르며 두 권을 쓰다 보니 12해의 세월이 흘렀고 나이 30을 넘기게 되었다. 신랑은 덧없이 흘러만 가는 세월이 아쉬웠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리며 양조모의 길째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마침내 길째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비로소 신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하늘을 향해 읊조렸다. 휴, 내 이놈들아! 너희 놈들이 나보고 두건동이 별별 모욕을 다 하였지만은 내 아들 보고도 두건동이라 할 터이냐?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랑방을 나서 안방으로 가려는데 처가의 하인이 당도하여 장인의 부고를 알렸다. 12해를 두 권을 쓰고도 아직 또 남았단 말인가? 또 석 달은 견뎌야 하겠구나. 석 달이 지나갈 즈음에 신랑은 장인의 상중이나 사이로서 도리는 다 하였으니 그게 허물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에 두 권을 쓴 채로 길이를 골라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실로 처음으로 안방에 들어갔으나 남편을 대하는 아내가 딱히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다. 당신도 안에 들어오실 날이 있으시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이 방에 들어오신 겁니까? 일전에 찾아왔던 김선비와 이진사는 나와 동갑인데 벌써 아들 혼례를 치른다지 뭐요. 우리 내에는 아직 함례도 올리지 못한 처지인데 이 어찌 나까지 않소? 옛 성현 말씀에 불효 중에 제일 큰 것이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소. 그리하여 들어온 길이 오만 그렇게 곱던 얼굴이 벌써 이리 변했구려. 그리 걱정이 되시었거든 어찌 오늘에야 들어오셨소? 어허, 참으로 딱하오. 어찌 부모의 상중에 들어온단 말씀이오? 예, 그러한가요? 저는 그런 예법을 모르다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저도 지금 우리 아버지 상중이니 나가주시지요. 당신만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신단 말씀이요. 아내는 이리 말하며 다가오는 남편의 손을 획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런데 운명의 실타래는 아내에게도 똑같이 꼬였으니 아내 역시 친정아버지의 상복을 벗자 또 친정어머니의 상복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부부는 상례를 따르느라 후사 없이 나이 40이 다 되었다. 당시에는 나이 40이 넘으면 그 손주들이 서당에 다닐 지경인데 이 부부는 서로 함례 한 번 올리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다. 이미 몇 해 전에 더 이상 상례의 굴레가 남지 않게 되었으나 오랜 세월 깊어진 부부 사이의 골은 너무나 깊어졌기에 이제는 서로를 쳐다보기조차 꺼려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향하는 부부의 마음은 색이 바래졌다. 그러던 어느 날 두건동 신랑은 도령 시절 서첩을 정리하던 중에 옷가락지 하나가 옷자락 위로 떨어졌다. 이게 뭐지? 웬 가락지인 것인가? 하고 혼잣말을 되뇌었다. 그 순간 쓰기치마가 벗겨지며 칠흑 같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는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렇구나. 말 한마디 건네보고 싶어 애달아 하던 나를 잊으며 살았구나.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시절에 사모했던 여인을 내 곁에 두고서도 의식적으로 모른 척 했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몰랐구나. 두건동이가 무엇이기에? 생각이 이에 이르자 남편은 지난날 자신이 명분에만 매몰되어 미처 아내를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더 늦기 전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안채로 향했다. 아내는 대청 위에 서서 마당 한편에 있는 해당화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서는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0달 후 늦은 나이에 부부는 건강한 옥동자를 얻었으며 8순이 넘도록 부부는 해로하여 늦게 얻은 아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부부의 사연에 안타까워하며 늦게나마 자손을 얻게 된 것은 부부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